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NN을 자주 보는 편인데 CNN은 틀기만 하면은 시작이 트럼프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트럼프의 스캔들, 트럼프의 성격, 최근에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인사 문제.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트럼프의 성격,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인데 어떻게 방송이 이렇게 한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여러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좌담식으로 장시간 트럼프를 공격을 합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0%입니다. 40%. 결코 낮지 않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이 계속 트럼프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이쯤 되면은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아마 탄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CNN과 함께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이 뉴욕타임스에 오늘 데이비드 브룩스란 이 칼럼니스트가 일종의 반성문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반 트럼프주의의 실패, The Failures of Anti-Trumpism, 트럼피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주의를. 어떤 사람 뒤에 레이거노믹스라든지 대처리즘이라든지 이점 이런 게 붙으면은 일단 그 사람의 정책이 확실한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성공했다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도 반 트럼프 주의자다라고 깨놓고 왜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트럼프를 공격해도 트럼프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고 또 강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공격을 해도 트럼프를 막지 못했다. 트럼프를 약화시키지도 못했다. 트럼프를 어디에 잡아두지도 못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근데 지금 공화당원들 말이죠. 공화당원들의 트럼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비율이 89%나 됩니다. 이것은 트럼프는 우선 자기 지지층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했다. 거기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정치인들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우선 자기 지지 기반을 강화를 해놓아야 됩니다. 우리 역대 이른바 보수 대통령이 실패한 게 여기죠. 자기 지지 기반을 배신하고 중도 좌파의 추파를 던졌다가 결국 자기 지지 기반인 집토끼마저 놓쳐가지고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공화당원들의 59%는 당보다도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당보다도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 이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트럼프는 공약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규제, 이민 규제, 그리고 세금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미국 국익을 앞세운 외교, 교부금을 개혁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공약했던 대로, 즉 미국, 백인, 공화당의 그동안의 불평불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욕을 먹든 말든 집행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지지 기반이 생겼다. 그런데도 그 민심을 잘 모르는 언론은 여자 문제라든지 성격 문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이게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의
보수적 국민들한테 먹혀들지 않는다. 오히려 반작용을 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자신이 반 트럼프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실망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에게 트럼프는 충실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하고 호의적이기도 하고 이중적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을 최근에 만나보면 트럼프 지지자로 변한 사람이 많다. 트럼프의 일관된 정책에 더 아메리카 퍼스트 같은 이런 정책에 설득당했다. 또 요사이는 공화당 주류 세력이 트럼프를 좀 비판을 해왔습니다. 뭐 부시라든지 맥케인 같은 사람이. 그러나 요사이는 트럼프의 지금 정책이 공화당의 기본 노선과 크게 다른 게 아니다. 메인스트림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쪽으로 다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 올해 11월에 있는 의회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인데 이 중간선거에 나온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는다.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트럼프가 약해지면은 후보들이 트럼프를 비판을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트럼프를 비판했다가는 선거에서 떨어지니까요. 이러다가 보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더욱 선거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의 지지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져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탄핵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심리가 또 작동했다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런 심리를 트라이벌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부족주의라는 뜻인데, 부족주의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뜻으로 써 있느냐 하면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트럼프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 트럼프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게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우선은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켜야 하겠다는 이 보호 본능까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니까 사소한 차이도 이제 덮자. 예컨대 공화당 지지자들은 본질적으로 이 자유무역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사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가면서까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 트럼프를 이렇게 아주 결속력 있게 지지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다. 특히 지방의 농촌 지역, 이 지방에 사는 미국인들은 우선 지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민자라든지 뭐 이슬람 등등의 문제로 공동체가 해체되고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든든하게 강하게 리더십을 보여주니까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야말로 보통 미국 사람들의 이 실망감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오히려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그 중요성을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선거운동 하듯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층을 열광시키고 결속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분간 트럼프의 이
트럼프주의, 트럼피즘, 트럼프식 정책 드라이브가 아주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언론이 특히 이 지식인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면 할수록 일반 유권자들, 미국의 서민들은 트럼프를 서민들의 영웅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와싱턴에 와서 기득권을 부수는 사람으로, 특권층을 부수는 사람으로 트럼프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에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파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 이념으로 선거에 임하면 진다. 집토끼는 이미 확보한 것이니까 저 산토끼 잡으러 나서자. 중도 좌파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내부를 결속시키지 못하고 탄핵 사태 같은 게 오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적대 세력과 손을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앞장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적이고 자부정, 자해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 이것이 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념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선거에서도. 트럼프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지층부터 자기 지지층에 충성하니까 트럼프가 반대 세력, 언론, 지식인,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상무시해버리고 자신을 뽑아준 미국 서민층에 충실한 정책을 펴니까 그 서민들도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다. 한국의 이른바 우파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